예,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에 대해서도 기능론과 갈등론이 맥락을 굉장히 달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역시 결론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기능론, 교육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갈등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론에서는 교육 자체를 뭐라고 보냐니까 제 사회화의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기능론은 그 자체로 교육 자체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어떤 교과서를 썼냐 하니까 국정교과서를 썼습니다. 국가에서 교과서를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서 모든 학생에게 배포했고 그 한 가지 종류의 교과서로 모든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국정교과서에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이 사회에 나와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 맞는 모델이 되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능론이 바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 거죠. 뭡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그 다음에 통합이 잘 되겠죠.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능론이 원하는 교육의 효과입니다. 결국 이 교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라는 거겠죠. 반면에 이 갈등론은 교육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화가 아니고요. 지배 집단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배 집단이 원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이 교육 우수자가 어디를 가느냐? 서울대를 가겠죠. 그럼 이 서울대를 나서 어디에 취업하느냐? 특정 회사 삼성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에 취업해서 어디로 가느냐? 승진을 하겠죠. 승진을 해서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 최고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엘리트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 삼성에서만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퇴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교육 우수자, 아주 공부를 잘했던 아이는 결국 삼성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오너가 누굽니까? 이재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야 이재용이 주는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론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지배 집단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배 집단이 만들어 온 시스템에서 우리는 열심히 쳇바퀴 돌듯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러한 지배 집단의 부속품으로서 일하게 된다. 지배 집단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국정교과서 어떻습니까?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뭡니까? 국가를 갖다가 지배 집단으로 봅니다. 갈등론에서는. 알아두세요.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이라는 것은 지배 집단인 국가에 복종하는 피지배 집단인 사람이 된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갈등론에서는 이 교육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가 사라져야 된다. 이 교육에 대해서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계층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상반되게 바라봅니다. 사회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는데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을 이동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뭐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 가능하다. 이 되느냐. 기능론에서는 가능하다. 갈등론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교육을 갖다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굉장히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뭐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었다.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했다. 개인적 이동이죠.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결국은 뭐 때문에 계층 이동이 됐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 집 아이의 집에 있던 아이는 부모의 영향, 가정의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상층이고, 하층은 역시 하층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강남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갈 것이 좀 낫다. 뭐 통계로도 이미 우리가 증명되고 있죠. 뭐 아무리 뭐 사교육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안 분위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게 가정 배경의 영향이란 겁니다. 무시 못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희의 손녀다. 예, 이건희 회장의 손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있는 이 계층은 우리나라 0.00001%의 상류층이죠.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교사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0.00001%에 있는 그 길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 비서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서까지도 못 가겠죠. 예. 운전할까요? 예. 운전사 정도 되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론에서는 타고난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나옵니다. 계층 재생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계층 재생산 나오면 전부 다 갈등론을 보면 되겠죠. 계층이 재생산된다는 말은 너는 상층이니까 상층이야. 하층이니까 하층이야. 변함이 없다는 거죠. 부모의 계층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교육을 바라볼 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의 결과, 교육의 결과는 어떠한가?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 결과는 차등이죠. 결과가 다 같다라는 것은 뭐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 차등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시 기능론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갈등론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뭐 기능론에서 뭡니까? 노력의 대가겠죠. 노력의 대가. 그 다음에 뭐 노력의 대가 맞습니까? 대가, 대가. 걸리네요. 예. 어쨌든 노력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기능론에서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니까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인재의 배치, 이 배치를 우리가 말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뭐 이 말 나오면 다 기능론이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사람을.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의사가 돼야 되느냐, 뭐 못하는 아이가 의사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공부 만약에 한자도 안 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목숨을 맡기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종은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고소득이 보장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재들이 그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미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차등적 결과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노력 안 하게 된다. 여러분들 좀 찔리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계속해서 경쟁에서 낙오되다 보니까 의욕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력할 동기부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어떻단 말입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가야 할 계층이 나눠져 버린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기 때문에 폐쇄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배계급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적 결과는 결국은 시스템에서 구조에 의한 불평등을 정당화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조에 의한 불평등.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상징적 상호작용론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어떻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입장에서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집 잘 살면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들? 집 못 살면 공부 못합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해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난 집이 못 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집이 못 살아서 부모님이 맨날 술 드시고 싸우고 이래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모님 재산만 바라보고 살다가 공부를 전혀 안 해서 또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지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맥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오늘 교육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는 역시 그 가족과 교육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